오늘은 좀 거창한 이야기, 바로 세계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달달 외우던 딱딱한 세계사 말고요. 왜 이런 시대 구분이 생겼는지, 각 시대마다 인류는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었는지 아주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볼 거예요. 세계사를 안다는 건 단순히 과거를 아는 걸 넘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고 미래를 내다보는데 엄청난 통찰력을 주거든요. 자, 그럼 흥미진진한 세계사 여행 지금 바로 떠나볼까요? 세계사는 워낙 방대해서 이걸 한 번에 다 이해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인류의 역사를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시대를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책을 읽을 때 챕터별로 나눠서 읽는 것처럼요. 크게는 선사시대, 고대, 중세, 근대, 그리고 현대 이렇게 5가지로 나누는 게 가장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구분이라는 게 사실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인류의 생활 양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즉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처럼 도구의 발달에 따라 나누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정치 형태의 변화에 주목해서 시대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문명이 시작되기 전은 선사시대, 그 이후는 역사시대,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특히 메소포타미아 문명처럼 최초의 문명이 등장한 시점을 역사의 기점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우리가 흔히 배우는 이런 시대 구분 방식은 사실 유럽사의 흐름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강하다는 비판도 있답니다. 다른 문화권이나 지역의 역사를 설명할 때는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일단은 가장 보편적인 이 5가지 시대 구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바로 선사시대입니다. 선사시대는 말 그대로 역사 이전의 시대를 말해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우리가 직접 문헌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기죠. 인류가 처음 지구에 나타난 순간부터 문명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에요. 이 시대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바로 도구입니다. 인류가 어떤 도구를 만들어 사용했느냐에 따라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로 나뉘죠. 구석기 시대에는 우리 조상들이 돌을 깨뜨려 만든 뗀석기를 사용했어요. 사냥과 채집으로 먹고 살았고 동굴벽화 같은 예술 활동도 시작했죠. 불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입니다. 중석기 시대는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기인데 좀 더 작고 정교한 잔석기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대망의 신석기 시대, 이때는 돌을 갈아서 만든 간석기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농업의 시작이에요.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인류는 한 곳에 정착하게 되고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게 됩니다. 토기를 만들어서 음식을 저장하고 옷을 지어 입기 시작했죠. 인류 문명의 씨앗이 뿌려진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맘모스를 사냥하고 불을 피워 추위를 이겨내던 우리 조상들의 삶,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다음은 고대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인류가 드디어 문자를 발명하고 국가를 세우고 복잡한 사회를 만들기 시작한 시기죠. 대략 기원전 4000년경부터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까지를 고대로 봅니다. 이 고대 문명의 시작을 알린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수메르인들이 도시 국가를 건설하고 인류 최초의 문자라고 할 수 있는 쐐기 문자를 발명했죠.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인류 최초의 문학 작품도 이때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불리는 이집트 문명은 기원전 3150년경 메네스 왕이 이집트를 통일하면서 시작되죠. 거대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신비로운 상형 문자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함무라비 법전 들어보셨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유명한 문구가 담긴 이 법전은 기원전 1750년경 바빌로니아 왕국의 함무라비 왕이 제정했는데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법 체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멀리 동쪽에서는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한 것도 바로 이 고대 시대의 일이에요. 유럽에서는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한 미노스 문명이 기원전 2700년경에 발현하여 유럽 최초의 문명으로 기록되기도 했고요. 이 시기에는 각 문명들이 독자적으로 발전하다가 점차 교류하고 충돌하면서 더 큰 제국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원정이나 로마 제국의 광대한 영토 확장 같은 사건들이 대표적이죠. 이 시기에 인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어요. 정말 대단한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대가 끝나고 이제 중세로 접어듭니다. 보통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476년부터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1453년까지를 중세로 보는데요. 이 시기는 서양사에서는 암흑기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동양에서는 또 다른 찬란한 문명들이 꽃피웠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유럽의 중세는 봉건제도와 기독교가 지배하던 시기였어요. 왕권은 약하고 지방의 영주들이 각자의 영지에서 강력한 힘을 가졌었죠. 십자군 전쟁 들어보셨나요? 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까지 기독교 세력이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지를 되찾기 위해 여러 차례 대규모 원정을 떠났던 사건입니다. 이 전쟁은 종교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교황의 권위를 높이고 동서양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인명 피해와 비극이 뒤따랐죠. 14세기 중반에는 흑사병이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유럽을 휩쓸면서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사망하는 대재앙을 겪기도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팬데믹 중 하나였죠. 하지만 이런 암흑 속에서도 대학이 생겨나고 고딕 양식의 웅장한 성당들이 지어지는 등 문화적인 발전도 꾸준히 이루어졌답니다. 동양에서는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같은 강력한 제국들이 번성했고 이슬람 문명 역시 과학과 문화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뤘습니다. 중세는 정말 명암이 뚜렷한 시대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중세의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근대가 밝아옵니다. 15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1453년 1914년을 근대로 보는데 이 시기는 인류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바로 르네상스겠죠? 재생, 부활이라는 뜻의 르네상스는 중세의 신중심 세계관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의 사고를 강조하며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재조명했던 문화운동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같은 천재 예술가들이 이 시기에 활동했죠. 그리고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가 교황의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며 시작한 종교개혁은 유럽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개인의 자유로운 신앙을 강조하는 새로운 종교운동을 불러왔습니다. 이어서 과학혁명의 시대가 열립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천문학 연구,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등 과학자들이 자연현상을 이성과 관찰을 통해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인류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여기에 계몽주의 사상이 더해져 이성과 합리를 바탕으로 구습과 권위에 저항하고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결국 시민혁명으로 이어져요.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대혁명 같은 사건들을 통해 절대 왕정이 무너지고 민주주의와 공화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기계가 등장하고 공장이 세워지면서 인류의 생산 방식과 생활 양식이 또 한 번 완전히 바뀌게 되죠. 유럽의 강대국들은 앞다퉈 식민지를 확장하며 세계를 지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1337년부터 1453년까지 무려 100년 넘게 프랑스 왕위 계승권과 영토 문제로 영국과 프랑스 간의 100년 전쟁도 이 근대 초기에 벌어진 주요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근대는 정말 다이내믹하고 격변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현대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14년부터 지금까지를 현대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기는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기술 발전과 함께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격동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20세기 초 인류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수천만 명의 목숨을 잃는 비극을 경험했어요. 제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전쟁이었죠. 하지만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제연합유엔 같은 국제기구가 설립되어 평화와 협력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념 대결이 전 세계를 긴장시키기도 했고요. 과학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서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명되고 우주 탐사가 시작되고 생명공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와 연결되고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죠. 또한 환경 문제, 빈곤 문제, 인권 문제 등 전 인류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다양한 전 지구적 과제들이 등장했습니다. 현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이자 앞으로 어떻게 역사가 펼쳐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미지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대인 거죠. 네, 오늘은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계사의 큰 흐름과 각 시대를 대표하는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떠셨나요? 복잡하게만 느껴지던 세계사가 조금은 흥미롭게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시대 구분과 사건들은 인류가 어떻게 진화하고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와 같아요. 과거를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현재를 성찰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세계사라는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인류의 지혜와 어리석음, 영광과 비극을 모두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